없어도 아수라장. 없어도 아수라장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전대 차단 전환길, 장외 여론전, 장내선 또 고성 욕설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부울경 지역 관련해서 국민의힘 합동토론회가 부산에서 있었죠.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했을 때 지난번 대구에서 이 전환길 씨 배신자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 출입 금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못 들어갔는데 근데도 욕설이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전환길 씨 못 들어가긴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백스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못 들어오라니까 억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또 좋은 당대표가 뽑혀지고 좋은 최고위원이 뽑혀져서 저는 비록 당 평당이자 평당원인데 당 지도부에서 전환길은 오지 마라 전당대회 금지다 출입 금지다 하니까 저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고 작은아마 평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비도 살짝 맞아가면서 내가 못 들어가지만 평당원으로서 어쨌거나 지도부의 입장을 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출입 막았지만 국민의힘 합동연설에 또 아수라장이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알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합동연설의 취재는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취재 신청이 완료된 언론인에 한해서 취재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 거쳐서 이 최종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거르고 또 걸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씨, 나도 평당원으로서 지도부가 얘기하니까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최수영 위원님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또 생방송 라방이라고 요즘 얘기를 네. 하죠. 라방을 또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총성은 울렸고 네. 이미 벌써 판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설령 두 번째 전대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전환기냐 반전환기냐 구도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행사장 내에서 배신자 함성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이미 전환길에 대한 전환길 씨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미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환길 씨가 밖에서 했던 거는 저는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네. 14일 날 당장 윤리 징계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굳이 이렇게까지 또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막 또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본인한테 불리하게 이제 윤리위원회 그걸 끌고 가지 않았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후보 4명 가운데에서도 이거 윤리위 지금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22일이나 늦어도 26일이면은 새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네. 윤리위도 새 지도부가 또 구성할 수 있는데 아하. 왜 지금 굳이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로 넘겨라.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전환길 씨도 그런 걸 감안해서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어제 전대에서도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거의 고함으로 묻혔던 전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어찌되었건 이번 전대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씬스틸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전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 내일 모레죠.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당장 내일 있을 윤리위에서 사실상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태도적인 측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굳이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지도부가 바뀌면 윤리위 자체가 또 바뀌게 되는 건데 다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란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한 번 시작된 친길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수라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또 배신자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수령제사입니다. 네. 이 조경태 후보의 경우에는 배신자 뭐 내려와 이런 얘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아예 이 연설 시작을 아예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동아일보는 그래서 전환길 대신 나선 친길 배신자 삿대질에 또 전대 아수라장.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으로 아수라장을 또 바뀐 박았어요. 그래서 살짝 여쭤봤더니 아수라장의 기준은 몸싸움이지라고 또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아수라장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소동은 좀 벌어진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봤을 때 김상일 위원님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찬탄이냐 반탄이냐 친길이냐 반길이냐 또 이미 구획이 좀 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찬탄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반탄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친길 반길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환길 씨 정도면 단호하게 제명을 해야죠. 그래야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환길 중심의 저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도부가 방조를 한 겁니다. 저거는. 예? 그냥 출입 금지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더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걸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전환길 씨를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죠. 그래야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윤어게인이에요. 윤어게인이 뭡니까? 윤석열 피고인은요.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전환길 씨를 지금 품고 간다는 얘기가 위헌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정청래 당대표가 위헌정당 해상 심판한다 그럴 때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일부 권력자들이 한 거를 왜 당이 구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과도한 걸 하냐 이렇게 저는 비판했는데 전환길을 받아들이고 그걸 당 전체가 구조적으로 안는다면 이 구조적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당이 끊어내지 않고 전당대회를 계속 간다? 네. 저거는 방조하는 거고 사실상 윤 어게인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친윤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상 지도부가 방조를 하고 제명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방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타서 결국은 이 친길 후보 그리고 이 반탄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후보들도 가지고 있는 건지 후보들 중에서도 어제 연단위에서 전환길 씨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옹호를 하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내부 총질 용서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모두 총구를 바깥으로 돌려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이 아니라 차가운 길거리에 나와 절규하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청년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극우라는 딱지뿐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재원 그리고 김민수 두 후보의 지금 이 발언을 지금 같이 봤는데 최수영 위원님 일단 후보들도 반으로 좀 나뉘었어요. 뭐 조경태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뭐 이런 뭐 김근식 후보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전환길 씨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내부 총질로 하느냐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뭐 저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번 전대 제가 많은 말씀드렸지만 네. 최소한 이번 전대를 룰을 개정해서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갔었어야죠. 그랬으면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원 80%의
국민 여론조사 20. 이 구조적으로 당원 80%가 뭡니까? 지금 78만 책임 당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결국 눈도장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면은 사실상 당대표는 이미 반탄이 접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제 각자 투표하는 1인 4표이기 때문에 네. 당원 한 명으로부터 여러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자 분야별로 청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개혁파들, 그러니까 쇄신파들 한두 명이 되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 외에 한두 네. 명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탄파 지도부와 각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말하자면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저는 저런 그 강한 어조로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분들은 당원 80의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더더군다나 전환기 씨가 뭐라 했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 10만 당원 양병해놨어요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허상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저는 전환길 씨가 과평가된 정치적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는 구조적인 지금 룰 규정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엔 신임 대표단과 네. 최고위원단들 간의 갈등이냐 아니면 봉합이냐 아니면 또 말하자면 봉숭학당이냐 뭐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국힘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전당대회 이후를 지금 이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찬탄과 반탄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찬탄 후보와 반탄 후보가 같이 지도부 안에 섞이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찬탄과 반탄이 함께 최고위에서 동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상일 위원님. 저는요. 반탄 세력이 의미하는 것은 반헌정 질서, 반법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정당은요. 인용이 될 거다. 그렇죠. 그 위헌성을도 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현실적인 위협의 주요 요소가 뭐냐면 공직 후보자 내지는 공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많다는 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반헌법과 반법치라는 거를 끌어안은 정당을 어떻게 이게 합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반탄과 찬탄 지도부가 섞여 있는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한테 버림받고 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버림받을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저 국민의힘의 모든 재산은요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면은 찬탄파 반탄파 의원들 누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당이 갈릴 텐데 자 위원정당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위원정당 개념이 있는 그 정당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걱정 자체가 한가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로 이 출범할 지도부가 찬탄과 반탄이 같이 섞여서 봉숭아학당이 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 자체도 좀 사치다. 정당 해산될 수 있는데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사안이 사실 상당히 좀 실제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윤희숙 여연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질적인 대립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계엄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 친윤 세력과 그들의 빌부터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된다. 경선 중립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나는 여연 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내려놓으면서 한 얘기가 친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탄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윤희숙 여연 원장이 본인의 직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얘기가 큰 호수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